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윤 정권 들어서고 나라 안팎으로 일도 많고 특히 주말에 행사도 많은데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서울대 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박수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진보연대와 6.15 남측위에서 국제연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순서로 민중의례 진행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싸우다 먼저 가신 열사, 전사들, 그리고 아직 이 땅 현장 곳곳에서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동지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 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첫 순서로 여는 말씀 듣겠습니다. 서민동 공동회장 장은택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은택입니다. 그 연음말을 우리 사무총장이 잘 써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그 민족무일절사 합동추모제를 9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식전 행사로서 11시 반쯤에 그 서울대 열사의 숲에 원래 8분의 열사를 추모하는 열사나무가 있었는데 오늘 농과대학 김공림 열사 나무 식수가 있었습니다.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유가족 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보호하고 민족을 이끌어갈 국가는 부재하고 검찰과 감사원, 언론 등을 앞세운 국가 폭력만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안기부의 고문으로 살해당한 최종길 교수님의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50주기가 지난 오늘까지 합동추모제가 가장 많이 열린 바 있는 최종길 홀에서 추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시는 것을 보고 무도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국가폭력의 한 축인 보안사의 사찰과 폭력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한희철 열사의 40주기이고 이진래 열사의 41주기가 되는 해이고 제 친구인 황정아 열사의 4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세 분 열사들의 희생에 대해서 특별히 추모합니다. 그리고 한희철, 이진래 열사를 비롯하여 보안사 녹화 공작 과정에서 운명하신 네 분의 열사에 대해서도 특별히 추모하고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열사들을 기억하고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찰청 국정운동의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치홍, 김성수, 우정원, 노진수 열사들의 죽음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사님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민주유공자법을 쟁취하고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열사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고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외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김명환 의장님 모셨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조재현 학생회장, 예. 역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신의식 위원장 같이 오셨습니다. 장남수 유가족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장현구 열사 아버님 오셨습니다. 유가협 강선순 총무님 그리고 권희정 열사 어머님 오셨습니다. 유가협 장두영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강록진 김형보 위원장님 어디 계시나? 예. 고려대 김두왕 추모사업회 양창욱 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울대 열사 유가족 분들 그리고 추모사업회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열사 추모사업회 홍진선 회장님 그리고 이효한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김용원 열사 사모님, 류승옥 여사 그리고 따님과 손녀분들 오셨습니다. 김세진 열사 어머님, 김순정 여사 오셨습니다. 김학묵 열사 형님, 김준묵님 오셨습니다. 한희철 열사 누님, 한영희님과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아직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잠시 뒤에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한빛 열사 아버님, 이용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한빛미디어 센터장 오셨습니다. 박종철 열사 형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직 저기 오셨네요. 이현주 박종철 센터장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제 무역과학과 동기입니다. 안치홍 열사 어머님 백옥심 선생님 오셨습니다. 남택범 안치홍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우혁 열사 형님, 최종순님 오셨습니다. 김치아 회장님은 오늘 안 오셨나요? 예. 황정아 열사 추모사업회 이재철 회장님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공연 준비하시는 그 열사 추모사업회에서 우르르 오셨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성만 열사 추모사업회 이원영 회장님, 늦게 오셨네요. 저 뒤에 계십니다. 그 관련된 동문분들은 따로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공림 열사 추모 모임 홍인식 대표님 어디 계시나요? 동생분
먼저 나가셨어요. 예. 내빈 분들은 뒤에 다시 소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빈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두 분 청하겠는데요. 서울대 민교협 김명환 의장님하고 조재현 서울대 총학생회장 두 분 차례대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민교협 의장 김명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9회 추모제를 마련해 주신 민주동문회 그리고 여러 도움 주신 총학생회 또 여러 기념사업회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면서 이 한희철 이진래 황정화 열사들이 40주기가 됐다는 걸 저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여기 와주신 유족분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와주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집을 보니까 제일 뒤에 그 2016년에 있었던 이한빛 PD, 이한빛 열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엄윤섭 열사도 2012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많은 열사들의 희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숙연해지기도 하는데요. 더구나 아까 민주동문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처한 사회 현실이 몹시 혼란스럽고 또 개탄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추모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 자신은 내년 2월에 사실 퇴임입니다. 이 퇴임을 바로 몇 달 앞둔 사람이 아직도 서울대 민교협 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인데요. 그만큼 서울대 안에 민교협 교수들도 좀 자기 정비를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여기 모이신 유족들과 여러 동문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이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는 서울대 민교협 교수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이 열사들과 관련해서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가령 민주화의 길을 그래도 만들었던 것은 자부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사실은 추모비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중에는 정말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어떤 희생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기리고 정말 어떤 열린 자세로 항상 이들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모비를 하나 아크로폴리스 같은데 이렇게 높은 탑이 아니라 아주 낮은 그런 형태로 하나 세우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에게 이 민주화의 길을 한 번씩 돌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일종의 캠퍼스 견학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소책자도 만들고 또 이 민주화 열사들을 소개하는 그 추모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놔서 캠퍼스 견학을 같이 하지 못한 학생들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 제안이기도 한데요. 그런 소책자나 동영상 그리고 추모비를 우리가 차분차분 준비해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퇴임 이후에도 힘닿는 그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이 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을
민주화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며 돌곤 했습니다. 4.19 답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6분의 희생자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사회과학대학 뒤편에 있는 김태훈 열사의 추모비나 김성수, 우종원 열사의 추모비를 보여주면서 왜 사회과학대학 건물의 앞쪽에 있지 않고 그렇게 뒤쪽에 숨어 있는가. 그 추모비를 세울 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이지만 나중에 민주화의 길로 정비할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그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최우혁 열사의 형님도 오셨지만 마지막 가장 늦게 세워진 추모비가 아마 최우혁 열사의 추모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 소개를 할 때 최우혁 열사의 그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연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소개를 하면 학생들도 우리 민주화 운동의 이 연면한 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사실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을 때도 시간이 되면 꼭 이 민주화의 길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유족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동문회의 일꾼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다 힘을 합해서 우리의 이런 추모 사업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그리고 분단 극복, 그리고 정말 인류의 지금 절박한 과제들에 기여하는 우리 한민족의 큰 힘으로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은 전 도서관장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2021년도 코로나 기간에 교정에서 온라인 합동 추모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크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조재현 회장님 인사말 듣겠습니다. 조재현 회장은 자유전공학부 2020 학번이시네요.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63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조재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동문분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추모제에 3년 만에 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일정상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학생 대표가 꾸준히 참석하여 동문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함께 기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눈물과 희생 속에 묻어야 했던 선배님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그보다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는 길에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동문회와 여러 기념사업회 등 여러 단체와 동문 선배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배님들의 죽음의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의의 빛을 보지 못한 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미해결된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저는 선배님들께서 헌신하신 민주화의 과정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의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밝혀지지 않은 죽음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기에 그래서 진실이 외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할 때 비로소 선배님들의 희생에 대한 진정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동문 열사분들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역사이자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부심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저항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던 선배님들의 열망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우리 후배들은 열사 선배님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잊지 않겠습니다. 열사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빚이자 선배님들께 드리는 진정한 추모의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대 총학생회가 구성의 그 난항을 겪다가 작년에 간신히 이 집행부가 다시 이렇게 구성에 성공했고요. 지금 우리 조재현 학생회장 그리고 신의식 중앙집행위원장 당차게 방금 말씀 들으셨지만 좀 당차게 학생회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올해 서울대 민주동문회 활동에 대해서 우리 정근우 공동회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5년 농대 교정에서 박정희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목숨을 던지신 김상진 열사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농대 84학번 정근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가 9번째 합동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9년 전에 날짜를 정할 때 11월 3일 그 당시에는 학생의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광주 학생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11월 3일을 전후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 당시에는 35위는 아니었지만 이 서울대의 학생 신분으로 활동하시다가 또는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민족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당에 가신 동문 열사들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9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9회째 이루고 있습니다. 쭉 9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도 있고 매번 참석해 주신 우리 관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2023년 이 활동 서울대 민주동문회의 활동과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알려드릴 사항을 말씀을 좀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1월 2일 이진래 열사 추모제를 기점으로 개별 열사분들의 기일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추모제를 함께 참석해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월 19일 김용권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26일 이한빈 열사 추모제까지 개별 추모사업회가 갖추어진 단체에서 진행하는 열사 기일의 추모제에 같이 참석을 해서 연대 활동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사 관련 활동 보고 중에 좀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1월 14일 김상진 열사 다큐 영화 시사회가 올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자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었고 1월 14일 날 시사회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상영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 19일 자연대 이 건물이죠. 28동 그 자연대 건물에서 김용원, 김치호, 조정식, 김세진, 조성만 열사 이 자연대 출신들 열사들의 디지털 자료관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는 박종철 센터 준공이 있었고 이거 준공은 11월 15일 다다음 주죠. 수요일 한 13시 30분에 정식 개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박종철 열사 옛 하숙집 앞에
박종철 센터가 준공이 공식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황정화 열사 추모비 주변 식수 및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4일은 강제징지 피해자이면서 1991년 노동 현장에서 발병을 하여 암으로 사망하신 김공림 열사의 열사나무 식수 행사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 활동은 서민동에서 진행한 학교 당국과 또 재학생과의 교류 연대 활동인데요. 4월 18일 날 유홍림 총장님과의 면담이 있었고 10월 16일에는 총학생 회장단과 이 서민동 회장단의 상견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대 활동 중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활동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날 발의된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켓 시위, 또 천막 농성, 단식 농성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고 금년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족들의 단식 릴레이 농성까지 포함해서 서민동도 그 투쟁에 연대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는 잠시 후 자세한 보고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활동도 1년 내내 진행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피켓 시위 그리고 각종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저희 서민동도 연대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관련 시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금년에도 진화의 앞에서의 피켓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관련해서는 열사 36위에 대한 의문사 및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진상 촉구 활동이 있었고 특히 군 의문사와 관련해서 김영권, 이진래, 최우혁, 한희철, 송정호 열사에 대한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조사 촉구 활동이 계속 있었고 의문사, 행방불명자에 대한 그 진실화해 진실규명 활동, 진실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자세한 상세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제징집 녹화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진화위에 접수해서 조사 중에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제징집 모임에서 나와서 잠시 후에 아주 자세한 내용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 2023년에 진행된 서민동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서울대 열사분들 또 희생자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1년 내내 계속 수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투쟁 관련해서 민주화 유공자법, 그 다음에 군 의문사, 강제징집 등등 실종까지 수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분야별로 각종 활동 상황, 투쟁 현황 보고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재작년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시위, 농성투쟁을 2년 반 가까이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장남수 유가협 회장님 모시고 활동 보고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유가협 회장 장남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87년 6월 혁명 때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주의 다 됐다.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피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가 볼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이라고
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산업화도 역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이런 업적을 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6개월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은 60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민주주의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기르는 서울대만도 38%의 열사분들이 권위적인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들 업적에 의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87년 6월 항쟁 때 지금과 같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 법이 됐지만 우리는 이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도 다시 그 전 박정희 유신보다 전두환 군부 독재보다 지금 그 독재 무슨 독재라고 그러죠? 검찰 독재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훨씬 교모하고 노골적입니다. 염쳐도 없어요. 내놓고 합니다 지금. 이런 대로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열사분들이 지금 통곡할 것입니다. 이제 비판 여기까지만 하고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기 위해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훈법에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가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는 불행히도 4.19 유공자와 5.18 유공자만 돼 있고 독재 정권으로부터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 2당에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자만 들어가면 이 법은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 내에서 지난달 7월 달에 소위 통과시킬 때도 타협을 하지 않아서 민주당 단독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국민의힘에는 요구할 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민주화를 묵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민주화법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그분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부탁합니다. 지금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저거 보지 말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됩니다. 눈 딱 감고 통과시키십시오. 만일 통과시키고 나서 이 정부가 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하는 사람에게 정권 퇴진을 위한 싸움을 우리가 할 테니까 민주당은 마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 통과시키십시오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방침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눈치를 보느라고 이 소위는 통과됐지만 정무위를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걸 강행했다고 해서 정무위에 열리지 않다가 11월 달에 열릴 일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말에 가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법사위에 올리게 되면 법사위에서 역시 법사위에서도 이분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그럼 60일 지나면 또 소급법이라고 그러죠. 신속처리법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번 12월 달에는 시기상 늦기 때문에 2월 달에 21대 국회를 한번 다시 열어가지고 이 법을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 입장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 유압이나 지금 농성하는 우리도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이만큼 발전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말살하려고 하는 이분들 봐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문을 모아서 이번에 이 법 꼭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남 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추가로 오신 내빈 소개드리겠습니다. 한희철 열사 추모 사업회 이은희 회장님 그리고 열사의 누님 모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아 예.
이진래 열사 형님 예 오셨습니다. 이번엔 오늘 추모제 특별한 시간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진래 한희철 황정아 열사 40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진래 열사는 41주기신데 그 작년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못 드려서 오늘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따 열사들 소개를 따로 드릴 텐데요. 먼저 한희철 열사의 글을 공대 7과학번 동기분이신 우리 김창홍 동기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홍입니다. 한희철 열사 희철이가 남긴 많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희철이가 남긴 글을 어떻게 낭독을 할까 생각하면서 보니까 유선언이라고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평온하고 강건한 희철이의 모습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안사에 끌려가서 녹화 작업을 당하고 난 이후에 YMCA 총무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낭독하겠습니다. 저 하나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친구, 선배, 후배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도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 얼마 전 국가보안사령부에 끌려가게 되었으며 무슨 일인지 알았다면 진작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면 전혀 무슨 일 때문인지 영문도 모르고 갔고 또 제가 그간 해온 운동이라는 것도 특별히 현실적인 행동을 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간 운동을 열심히 해왔다는 사실을 저들이 잘 알리 만무하다는 생각만 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비밀스러운 곳으로만 절 끌고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전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저들이 가르쳐주는 힌트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 김무현이라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또 다른 친구에게 그가 근무하는 상대원 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용지 서너 장을 훔쳐달라는 편지 쪽지를 써서 그 친구에게 준 사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부안사에서 이미 그것뿐 아니라 제가 성남시 대학생연합회 JOC, YMCA 등에서 활동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 모든 것을 실토하겠다고 했으며 저 자신도 일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와 그간 활동한 것을 간략히 얘기하고 전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을 진술하라는 얘기를 받고 취조실에서 펜과 수백 장의 용지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곳을 꼼짝할 수 없는 곳이었고 부모님과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부안사령부의 수사가 얼마나 치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나가려면 진술을 해야 하고 진술을 하다 보면 연이은 취조에 사정없이 사건은 커질 거고 난감했습니다. 전 죽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이었습니다. 전 혀를 물고 죽기로 하고 혀를 혼신을 다해 물었으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또다시 해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유리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리관으로 목을 따려고 책상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들키지 않게 하려고 별 주의를 다해 사각 유리관을 꺼내려 하는데 나사를 한 개 간신히 뽑았는데도 유리관은 소리 없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 죽기가 이렇게도 힘든 것인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재는 이곳에서 소리 없이 죽느니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진술서에 펜을 들기 시작했고 저들도 나의 거동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면 다 나타날 부분을 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생각에서 멋대로 저지른 주민등록증 사건 하나가 이토록 큰일을 만들 줄 너무도 제 자신이 우둔함을 탓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신앙적 출발점을 강조하며 썼습니다. 며칠간의 수정받고 받으며 40장에 걸친 진술서를 쓰게 되었고 반성문과 서약서까지 5일째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인의 이 생전글을 접하긴 참 드문데요. 먹먹하네요. 그 세 분 40주기 맞으신 열사분 양력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공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집 10쪽에 보시면 작년에 만든 자료집이죠. 10쪽에 한희철 열사 양력이 있습니다. 61년도에 경남 마산 올해 자료집입니다. 61년도 마산에서 출생하셨고 79년도 서울대 기계설계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82년도 군에 입대했다가 83년 12월 초 보안사에서 구타 및 고문을 당했고 당월 12월 11일 날 가슴에 3발의 총상을 입은 채 부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도 명예 졸업장을 수여받으셨고 현재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황정아 열사입니다. 60년도 부산 출생이십니다. 80년도에 서울대 공과계열에 입학하셨고 81년도 도시공학과로 편입했습니다. 83년 11월 8일 도서관 옆에서 교내 시위 중에 5층 도서관 5층 난간에서 추락하셔가지고 11월 16일 운명하셨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그때 저는 2학년이었습니다. 저기 안충 열사 모친 계시지만 저희 과 동기는 88년도에 영원히 지금 실종 상태이고요. 자료집 11페이지 보시면 그 민추위 건으로 수배 중에 변사체로 발견된 우종원 열사는 제 대구 달성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사회대 1년 직속 선배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열사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집 6쪽 이질래 열사입니다. 59년도 출생이시고 79년 서울대 제약학과 입학, 80년 광주항쟁에 참여하셨고 81년 11월 7일 군 입대해서 카투사에 배속되었습니다. 82년 1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원래 41주기십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 다음은 공연 순서입니다. 원래 40주기 그 황정아 열사 추모제를 올해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9분의 황정아 열사 추모 사업회 회원분들이 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9분 합창단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십니다.
않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르니까 부둥킨 두루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빗줄 기린다. 멋지죠? 예, 아름다운 사람 광야에서 예, 9분 목소리 참 웅장하고 이분들 노래를 다시 들으실 분은 다음 주 11월 11일 공정화 열사 40주기 추모제 3시에 요위에 도서관 옆에 그 추모 비석 앞에서 그리고 4시 반에 호암 교수회관에서 추모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더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6.15 합창단도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입니다. 진화위 그 진상 규명 중에서 의문사 관련 활동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남택범 안치홍 열사 추모 사업회 회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치홍 추모사업회 남택범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보건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 채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열사님들 분들 중에 아직도 그 죽음의 그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 열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그 국가위원회에 22분의 그 진상규명 신청을 냈었습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0년 그 과거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어받은 이제 조직인데요. 2020년 12월에 재출범해서 2기가 시작이 됐고 벌써 올해로 이제 3년째 내년 5월 26일 날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만 3년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과연
우리 열사님들 특히 저희 본교 출신 8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대 민동 사무총장이신 이은정 총장님께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변설이고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저들이 지금 제가 저들이라 표현했는데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습관이 돼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 접수를 2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한 16,000건 정도가 돼요. 22,000건이 넘었는데 한 6,000건은 그냥 접수도 안 받고 그 16,000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게 한 8,800건. 그 가운데 한 2,300건 정도가 진상규명 결정이라는, 그러니까 진상규명에는 각하가 있고 불능이 있고 진상규명이 있고, 근데 그중에 8,000건 중에 한 2,300건 정도가 진상규명 결정이 난 상태인데 터무니없는 그 적은 숫자죠. 저희 서울대 제 본교 출신 열사님들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지금 보이죠. 경찰청, 국정원 공안기관 중에 경찰청, 국정원이 연루됐던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의문사들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실종 및 의문사죠. 여기 안치용 열사, 노진수 열사는 아직 시신을 못 찾고 있죠. 아직도 가족들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수, 우정훈 열사 역시 강력하게 공안기관에 추적을 받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확정이 되나 심증을 가나 그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계속 지금 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8분 중에 지금 3분이 아직 조사 개시 대상에도 오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김성수, 우정원, 노진수 이 3분은. 도대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뭘 주장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부 그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본교 출신 교수 정근식 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간담회도 몇 차례 갔고 이야기를 들었죠. 어떻게 할 거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존재 이유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사건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를 동력으로 해서 이 어려운 이 정치적인 의문사 사건에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기대를 하고 한 2년 정도를 지켜봤는데 진행이 된 게 없어서 저희는 이제 작년 8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매달 규탄 집회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도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12차 항의 집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됐지만 제가 이제 두서없는 말로 지금 때우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그 후반부를 이끌고 있는 김강동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출신 그 유명한 뉴라이트 그 학술 단체죠. 거기 뉴라이트의 아주 공식적인 그 주도자고요. 그 사람이 진실화해위원회 그 조사위원으로 들어와서 일기 때 활동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갖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각종 그 언행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또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 도대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에 있기 전부터 광주 항쟁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든가 헬기 기총소사는
사실 무근이라든가 이런 망언을 쏟아냈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전시회는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망언을 일삼아서 한국 전쟁 유족회들로부터 강력한, 그리고 사회 전체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시회도 계엄령 하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은 누가 행사하느냐, 군인이 행사한다는 것 차이는 있을 뿐이지 법 없이 집행되는 그런 사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강동 위원장은 그 말을 국회에서도 서슴없이 했어요. 이런 자가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고 또 과거사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김강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 2차례 가졌고 계속 그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년 5월 26일로 그냥 큰 성과 없이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여기에 좌절할 수는 없죠.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적인 그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역사적인 아마 그 결론을 내리고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 추스려서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그리고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유족들의 그 억울한 마음 위로해드리고 넋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다시 기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실 규명과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열사분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배상, 각종 민사 형사의 신체적,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사분들은 국가 범죄입니다. 국가 범죄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인데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야 되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명예 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법적 정의, 형식적으로라도 사법적으로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만 있는데 어떻게 화해와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이 부끄럽지만 참혹했던 이 어두운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반성하고 후속 세대들로 하여금 또 느끼게 해서 공감하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사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각성을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각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후속 세대들이 계속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화해의 그런 성과 없는 현재까지 모습이지만 계속 굳건하게 대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남특범 회장으로부터 안타까운 내용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남 회장님은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국회 앞에 민주유공자법 제정, 천막투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를 하시고 또 진화위 각종 이렇게 대응 투쟁에 열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고 진행 중에 열사분 가족 두 분 또 오셨습니다. 박혜정 열사 동생분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예. 그리고 심재환 열사 동생분. 예. 어서 오십시오.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제징집 그리고 녹화 사업 진상규명 투쟁을 벌이고 계시는 우리 권효경 서울대 강집 모임 대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강집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권효경입니다.
저희 강집 녹화 사업 대책이 지금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부 위원장님하고 서울대 강집 모임 잠깐 정지석 의원 일어나셔서 이문범 의원님도 그 한양대 한영위원 추모사업 회장님이시죠. 다 같이 강집 모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양창욱 왜 안 일어나?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료집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 초안입니다. 초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2년 1월 이질레 열사를 시작을 해서 82년 12월에 연대 정성희, 성대 이윤성, 김도항, 한영현, 최원순, 한희철까지 1년 안에 6명이 군대 내에서 총에 맞거나 소각로 주변에서 목을 매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83년 12월 학원 자율화 이후에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전국 복학생 협의회에서 연대하고 의견을 한 84년 1월입니다. 그리고 84년 밑에 있는 것들은 그 기관지였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84년 3월에 임시국회에서 질의가 있었죠. 쭉 돼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면서 강제 징집과 녹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들의 진실이 나왔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조난 자료라는 문서의 형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현재 2기 진화위가 시작이 되고 19년에 강록진에서 107명의 단체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총 3건의 단체 접수가 있었고 2022년 11월에 처음으로 187명, 그 다음에 엊그제 10월 31일에 101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실화해위원회 1차 결정서는 정근식 위원장님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를 하셨고 그때 저희 권영택 대표님이 의문사에 대해서 진전 없음에 대해서 유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별도로 하는 모양입니다. 10월 31일 2차 결정에서는 보도자료 한 건만 나왔죠. 아마 이 중에는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사람 하나가 101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도 아시죠? 예. 김순호 경찰국장입니다. 강집의 역사는 그 1965년 한일 회담부터 시작이 돼서 이재호 씨 국회 제출자료에 보면은 32명이 이때 같이 강집이 됩니다. 서울대 자료에 의하면 13개 단과대학 학생장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가 8명만 복하게 되고 5명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삼선 개헌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이철 선배님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죠. 이때까지는 쓰여진 카드가 전력 자원 카드라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수령 이전에도 똑같이 이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1년 위수령 때는 총 173명이 제적이 되고 그중에 서울대는 66명이 제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1차, 2차 합쳐서 총 11명의 결정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2건의 서로 다른 강제 징집이 있었는데 한 건은 긴급 조치로 구속된 사람들이 구속 수용을 마치고 나서 다시 군대를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군대를 안 간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시위로 인해서 그 형을 살은 사람은 군대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마디로 그 군에 관한 군법 위반으로 해서 그거는 수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군대를 갔죠. 그리고 또 그에 관계없이 그 수용자가 아닌 사람도 다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부터 긴급 조치까지 80년 서울의범에 재입학 대상자는 288명이고 이 중에 확인된 강제 징집자만 132명. 포고령 5.18 후에 다시 구사 동지라는 건이 있었고요. 저희 권영택 대표님부터 총 54명이 갔고 서울대에서는 14명, 1차에서는 2명이 됐고 그다음에 무림 사건이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81년 12월에 반파쇼 하구투쟁 선언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학생만 떠들어서는 혁명이 안 되니 뭐 민중과 같이 하자 이런 내용으로 오히려 데모를 하지 말자는 선언문 비슷했는데 어쨌거나 이 건으로 인해서 서울대가 총 87명 강집 중에 85명 서울대에 있는 모든 언더서클을 한번 휩쓸고 갔던 건입니다. 5.18 국풍 반대 시위가 있었고요. 오늘 그 농대 김공림 열사 식수했던
오른쪽 하단에 농대생 사명 징계, 이게 김공님, 그다음에 또 홍진기 선배님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재호 선배님이 포함된 81년 5월에 야얀 사건 동학회가 있었고 81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검속이 시작됩니다. 불순분자 얘기만 하면 사건에 관계없이 몽땅 끌고 가는, 그래서 축제 폭력 관련 65명이 징계를 받았고 뒤에 나오시겠지만 81년 한 해만 740명이 징계를 받고 그중에 124명가 확정이 돼서 83명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죠. 아마 황정화 그때 모든 갇힌 8079 학번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될 겁니다. 82년 학도옥단 강집, 그다음에 83년 서울대, 83년 문무대 판 모두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 이때 82년 5월 17일 날 드디어 문제의 문건이 나옵니다. 대공처장 최경조 명의로 작성된 그 좌경 의식 불순분자 대상 대공 활동 지침, 속칭 녹화 사업이다 한다라는 문건에서 의식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는데 적극적인 침투 공작을 전개를 해서 불순 활동 음모를 사전 탐지하고 불순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고 예산은 1,698만 원을 편성한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조직이 나오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살인적인 고문 협박, 프락치 강요 공작이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83년은 약간 소강 상태였고 이 녹화 공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6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84년 국회에서 질의가 있은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84년 12월에 녹화 공작이 그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원 자율화 이후에 학교와 그 문교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 이현재 총장은 삼민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총장은 바로 경질이 되고 고대 총장은 권고 사직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좀 제 말대로 잘 안 들어서 86년 건대항쟁 다 아시는 사건이고요. 87년에는 그 법원에서 학교로 돌아가라고 집행유예 내렸던 47명을 서울대는 다시 징계를 해서 또 군대를 보냅니다. 참 희한한 사건들이 많았고 이때까지가 선도 공작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88년부터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이 청명 공작인데요. 88년부터 공식적으로 선도 공작도 전두환이 끝나는 87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노태우가 들어왔는데 보안사라는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냥 꽁으로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군대의 자원을 활용해서 윤석양 이병이 들어가서 맨 처음 조사받았던 게 선호망에 관련된 사건이고 이 조사는 문민정부가 들어오는 92년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아직 청명 공작의 실체는 이번에 처음 나왔고 아직 리스트가 안 나왔습니다. 녹화 공작은 총 8장의 문서가 필수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 건데요. 제 걸 보시면은 일상 관찰 반성문, 조성 종합 보고, 그다음에 활용 계획 수립, 그다음에 복무 중 전역 후에도 활용 결과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 것도 제 건데요. 제가 전역을 83년 4월에 했는데 109수 보안부대에서 학교에 나와서 조사를 한 기간은 83년 5월 7일부터 5월 18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래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저보고 제가 서클 연합회장을 했었으니까 서클의 동향을 전부 다 파악을 해라. 그래서 아까 한희철 열사의 말에서 썼듯이 뭐라도 쓰지 않으면 보안대에서 나올 수 없었던 시기에 그중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었는지는. 그 서울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980년부터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서울대 중에서 녹화사업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총 285명, 그다음에 선도 공작 대상으로 밝혀진 사람이 165명. 여기까지는 공식 명단이고요. 이거 말고 저기 그 서클 대표들하고 학도호국단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자진 휴학의 이름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예 그 ASP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카드로 됐었는데 그 인원이 약 1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서울대에서 본건과 관련된 사람이 약 7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밝혀진 것은 1차에서는
녹화 사업 대상자가 1,192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범위가 훨씬 늘어나서 최대 1,779명까지 녹화 사업 대상자라고 그 2차 결정문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 강집 모임은 이와 같이 단과대 연합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그 강록진이나 다른 고대나 다른 부분과 함께 추모연대랑 같이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학교 내에서부터 좀 더 밝혀나가자는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접근이고 그 진실에 대한 접근은 저기 썼던 하나 둘 셋 전력 자원 카드, ASP 카드, 조난, 선도, 청명 공작 그 이후에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적색 분자 카드 그다음에 그때 있었던 모든 관계기관 대책회의 명단 이것에 대한 확보를 중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제징집 녹화나 이런 기록에 대한 취합 분석 보관이고 그다음에 이걸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동 손배소에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을 위해서는 저희 강집자 중에서 아까 1975 김상진을 감독하셨던 안병권 선배가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배는 그 이영기 공동 대표님이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아까 그 의문사에서 말했지만 4명은 지금 현재 순직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고문으로 죽었는데 무슨 순직입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죽었다고 그냥 의문사입니까? 순직도 의문사도 아니고 타살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안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서 4명을 불러다가 고문 협박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보안사는 왜 문재인 정권까지 2,921명 명단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청명 공작에 대한 명단은 왜 아직까지도 안 내놓고 있을까? 치안본부가 갖고 있는 적색분자 명단은 또 뭐냐? 그리고 민간인 사찰과 적색분자 명단은 과연 없어졌느냐? 그러면 박근혜 정권 말기에 나왔던 개헌 문건에 3만여 명의 적색분자 격리라고 되어 있는 그 3만 명이라는 명단은 도대체 무슨 명단이냐? 저희는 이 강록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소속된 다른 명단으로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념 전쟁을 하고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편향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는 대통령 밑에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혜경 대표께서 아주 명쾌하게 그 강집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가족 인사 말씀입니다. 최우혁 열사의 형님 최종순님 모시고 인사 말씀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 의문사 유가족 모임을 하고 있는 최종순입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열사 가운데 보안사의 녹화 선정 공작으로 희생된 사람이 총 9명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반정부 활동 자료를 보안사가 수집한 사례가 윤석열 이병이 가지고 나온 서울대 187명을 포함한 그 인원입니다. 그 자료를 기초로 공작 활동을 강요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는 대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없이 그냥 끌어다가 입대시켜놓고 반정부 활동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학생의 조직 활동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체포하고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징집된 사람을 사찰과 가혹행위로 양심을 팔도록 인간성을 말살하는 짓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악된 각 대학의 학생운동 조직과 교회, 사회운동단체 조직 구성 계보를 완성한 다음에는 녹화 공작을 중단한다 해놓고 이제부터는 선도 공작이란 선도 사업이란
분바른 이름으로 이번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학이 스스로 학사 징계하도록 하고 징집 연기 사유를 없앴으니까 내일 군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군에 들어오면 또다시 사찰과 고문과 폭력과 가혹행위로 제 앞에서 체포하지 못한 수배자를 잡는 도구로 썼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막입니다. 강집자 이외에 선도공작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강집 피해자들하고 수없이 만나고 수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후에 군에 입대해서 피해를 당한 선도 피해자 3명을 묻진 애를 써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해보니 제가 서울대는 못 찾고요. 연세대에서 83학번 중에서 87년 2월 달에 종철이가 죽은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숭실대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나가보니까 보안사가 4-5명이 나와서 덮쳐서 잡아갔어요. 대학생인데 또 한 명은 86년 10월 달에 건대 항쟁에서 그 활동했던 9학년의 활동 내용을 다 수사한 결과로 86년 10월 달에 입대해서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83학번 행정학과 김용진을 80년 2월 달에 보안사가 서울로 압송해다가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 들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되 그 당시에 보안사 수사관들이 말입니다. 이 새끼들은 군대를 적화시키려 왔기 때문에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 그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는 이런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유가족에게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안사는 의문사 자료를 공개 요청하니까 보안사는 그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 군대를 비호할 이유도 없고 개과천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안사라는 이름을 기무사로 바꾸고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고 최근에는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꾸고 우리는 개과천선했습니다 하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자료는 숨겨놓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왜곡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설치한 진실화해위원회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과거사 진상규명 자체를 반대하는 김관동이라는 자격 없는 자를 앉혀놓고 국가는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를 국가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검찰에서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소송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엊그제 10월 달에 최정일 교수의 50지기 추모 학술회에서 발표한 건대 이재성 교수와 이상희 변호사의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글을 제가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는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를 자행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자행되었다면 진실규명과 피해배상을 포함하여 희생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든 국가든 과거의 잘못에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자료 부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기록을 파괴하거나 기록이 없다고 말하는 국가를 상대로 이 이익을 인정해 주게 되면 기록 파괴를 부추기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그들을 보상해 주게 될 겁니다. 양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준용해야만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거 청산 작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변화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사 청산 작업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사 청산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은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하는 데 또 매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가족 한 분 한 분 가슴 아픈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근데 가족분들 중에서도 한희철, 이진래, 최후의 결사, 특히 이런 많은 그 가족분들의 형제자매분들이 집회 시위, 투쟁 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최종선 형님을 유족 대표 인사말로 청해 모신 것은 특히 육아협에 여기 나오지만 의문사 지회 지회장을 맡으시면서 가장 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연대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헌화 이전에 오늘 추모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동자 가수, 문화노동자 박준, 우리 박준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이분 음악 그 공연 준비하시는 사이에 소개 잠깐 드릴게요. 80년 명동성 청년활동연합회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기타 하나 들고 언제든 달려와서 연대하는 문화 노동자로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노래는 내 삶이자 무기이고 민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박준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어디서 이렇게 발췌하셨어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아이고. 예, 소개받은 박준 문화노동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생각하면 함께 활동했던 조성만이라는 후배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시간대에 먼저 간 이원영 동지도 같이 명동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기억 속에서 90년 초반까지 명동 성당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늘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이어졌고 이제 마지막을 좀 힘있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데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소하자만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제가 앞에는 다 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열사들이 쟁취한 민주주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사소하자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열사들이 쟁취한 민주주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투쟁! 예, 이렇게 이거 굉장히 크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좋아져서 반주를 누가 틀어주지 않고 제가 틀고서 합니다. 블루투스가 생겼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은 있지만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늘 노동자 민중 만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교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공간에 들어오니까 사실 긴장도 됩니다.
53년 전 전태일 열사의 눈으로 그의 말로 세상 곳곳의 상황을 좀 같이 나누고, 저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뜨고 시작부터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두 곡 연달아서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 어린 제잘거림 서럽던 거리는 사라지고 되살아천에서 달리는 사람들, 번쩍거리는 밤불빛들의 눈이 아프다. 나의 삶은 죽음은 투쟁은 어디로 갔는가. 필요할 때 소환되어 이리로 저리로 휩쓸리다. 시멘트 바닥에 두 다리 잠긴 채 움직일 수 없게 붙박이로 세워진 나에게 꽃을 주지 마라. 여기에 나는 없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일어나고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지고 계단을 오르는 노동자 그 숨가쁜 삶이야. 그 좁은 틈새에 쇠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저 영광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가는 매일 죽어간다. 나는 매일 죽어간다. 억울한 곳에 막막한 곳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 삼키고 일어나고 거기에 새벽 모두가 잠든 밤에 무거운 짐지고 깨달은 웃는 노동자 그 숨가쁜 삶이야. 철탑 위에 돌도 위에 참을 수 없어. 나 거기에 뜨거운 함성 높은 곳에 거기에 차별 없는 깃발에 강물처럼 넘쳐있는 저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간다. 차별 없는 깃발에 강물처럼 넘쳐있는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간다. 이 광장에 내가 살고 살아간다. 오전 11시에 부산 속발산 묘소에 전규용이라는 동지 2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려서 또 저녁 7시 반에 사회운동가 배정학이라는 후배님 6주기 추모제, 오늘 하루 종일 추모제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간 후배님들 생각하면 산자의 몫이 아니라 산자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마지막 노래 할게요. 노동은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동은 사랑이야 하나가 되면 아픔이야 기나긴 투쟁이야 눈물이야 혁명이야 저 어둠 속에 노동이 울며 기나긴 진화의 끝에서 인류도 저물지 노동은 희망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열사들의 영혼이야 기죽지 마라 먼저 간 투사들의 부대겨운 사연들이 있을 처럼 외치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곳에 싸움은 용감할 수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부딪히는 강물을 안다 도시여 생활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저 어둠 속에 노동이 울며 기나긴 진화의 끝에서 인류도 저물지 노동은 희망입니다. 노동은 희망이야 세상을 사는 시작이야 봄날의 새순이야 열사들의 영혼이야 기나긴 투쟁이야 눈물이야 혁명이야 정말 앵콜을 하시는군요. 예. 31년 전에 민중의 노래라는 곡과 깃발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투쟁 현장에서 거리에서 이 노래를 합니다. 깃발가 준비했으니까 그 노래 하려 그러는데요. 어색함 없이 그리고 팔뚝질 당당하고 멋지게 이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마지막 노래 깃발가 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세월은 흘러가도 청년의 가슴으로 세상을 다시금 제대로
바꿔놔야될 것 같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주보니 정막한 산천에 산맥도 꿈들 바다도 꿈들 해방은 저편에 힘맺힌 분노 한데 모아 반도 가까이 산 넘어 저쪽 아지랑 꽃 노래한다 해방여 자매국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하나같이 울려라 울려라 해바퀴벌 힘차게 부대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라 끝내 우리가 숨겨질 해방의 길이여 중단 없는 주책 웃으며 달려가는 통제의 눈동자 속에 눈부시게 풀넘이는 깃발 그대가는 부드럽던 치고든 깃발을 먹고 우리는 내일의 싸움을 위해 또다시 깃발을 세운다. 나의 꿈과 너의 희망을 세우고 빼앗긴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깃발이여 두높이 휘날려라. 이 소망한 어둠을 뚫고 사람 참세상이 올 때까지 혹시 아시는 동지들 계시면 같이 불러주십시오. 자욱한 연기 속에 자욱한 연기 속에 끝없는 싸움 속에 다같이 울 때까지 울려라 해바퀴벌 힘차게 무대로 쟁취한 세상 민주 참 세상에 높이 날려 피맺힌 해방의 깃발이여 불행 속에 피어나는 꽃 해방이라 약속하라 끝내 우리가 훔쳐질 해방의 깃발이여 민중의 노래. 우리가 아는 거로. 추모제 다 끝나니까 분위기가 좀 살아나네요. 아까 민중의 노래 반주 듣고서 그러시는 거죠? 예. 하여튼 추모제 7시 반까지 조금 아껴야 될 거를 일단 쏟아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민중의 노래. 이거는 목소리가 들어있으니 여러분들 목소리 크게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몽컨대 한번 일어서서 멋지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민중의 노래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삼자의 투쟁으로 이 세상을 좀 바꿔가지 열사함대 당나라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위에서 그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이네 너와 나 한 목숨 맞춰 농민들도 빼앗긴 자들으로 주중의 정성으로 맞춰 깃발을 차게 국제선거에 저 폭력에 맞서 베스의 수탈에 맞서 역사의 가슴 속에 저희 외치라 이 해방이여 너와 나 힘차게 진군하는 신세력에 승리의 깃발 춤춘다 몰아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열사들이 쟁취한 민주주의, 시민들의 힘모아 사수하자! 국제정권에서 공격에 맞서 메시의 숫하에 맞서 역사의 사진 속에 외치라니 해방이여 모아라 힘차게 진군하는 신세계 승리의 깃발 춤춘다 놀아쳐라 민중이여 놀아쳐라 민중이여. 네, 고맙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한곡 더 하면 안 되나? 오늘 밤샐까요? 예, 우리 박준 가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 뭐 진행하는 내내 좀 이게 진행을 잘 못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꿀꿀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힘차게 힘 받으면서 추모제를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서울대 민주열사 희생자 합동 추모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헌화를 하시고요. 헌화 준비하는 사이에 공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풀이는 요 위쪽 38동 지하 1층에 락구정이라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신 분들 우리 최성우 부회장께 주차권 받아가시면 되고요. 추모연대에서 간곡한 광고 말씀을 요청해 와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나가시면 요 복도 앞에 추모연대에서 제작한 그 민주열사 약 760여 분의 기일이 적혀 있는 열사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커피, 양말, 이 온통 백화점입니다. 다 있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좀 구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헌화 이전에 산만하니까요. 헌화 이전에 사진 촬영을 하고 헌화 마치고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나오시는 게 주최 측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현수막 읽겠습니다. 마지막 사수하자 3번 하겠습니다. 얼굴 가리지 않게. 열사들이 쟁취한 민주주의, 시민들이 힘모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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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유가족분들 헌화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뒤풀이 장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